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고 좋아요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지금 특검법 이런 걸 지금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오늘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탄핵 절차에 들어간다. 이미 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27일 표결할 수도 있다.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실상 그 제2요구권 행사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요. 1월 1일까지만 하면 되는데, 예, 박찬대가 이 시간 데드라인을 일방적으로 자기가 정해가지고 던지고 그때까지 안 하면 가만 안 놔두겠다 했는데 어제 그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여야정 협의체가 뭐 출범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잘 좀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그 안을 좀 만들어 보자. 근데 이제까지 보면요, 최상병 특검법부터 시작해갖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주당이 어떨 때는 굉장히 유연한 자세로 나왔단 말이에요. 제3자 특검, 대법원장 추천 특검. 이렇게 그러면 국민의힘 당신들이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 봐라. 우리가 그걸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볼게. 뭐 이렇게 유연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국무회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얘기한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독소조항이라고 보여지는 거 좀 덜어내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한 건데 그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 특검법 1.1핵도 고치지 말라.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한덕수를 이제 탄핵하겠다 하는데 뭐 민주당 맘먹고 하는 건데 참 이게 만약에 저거 한다고 그랬을 때 151이냐 200이냐. 차이가 나죠. 더군다나요. 정말 황당한 게 지금 한덕수 대행의 대행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겸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무총리보다 다른 지금 직책이에요. 근데 지금 탄핵을 국무총리 때 일로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무총리 때 일로. 대행을 국무총리 때 일로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국무총리 때 당시에 이제 국무회의 참석, 그 내란에 동조한 거 아니냐? 이제 그걸로 이제 탄핵을 하겠다는 거예요. 권한 대행으로서의 탄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논리라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때 일로 탄핵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 그 논리라면. 그러겠네. 자, 그러면 민주당이 만약 이번에 그 논리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지금 탄핵 소출한다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난다 하면은 만약에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성남시장 때 지금 있었던 대장동 뭐 등등을 가지고 탄핵 소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 이제 기로에 쓴 것 같은데 아마 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까지 가게 되면요 또 저는 국면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그 측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로또를 그냥 퍼다 준 거 아닙니까? 로또를 퍼다 준 건데 여기서 그 표정 관리 못하고 힘 조절 못하고 저런 식으로 이제 그 권력 남용을 해대면요. 거기에 대한 또 전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고 그게 또 나름대로 균형을 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 이들의 머릿속에는 나라와 어떤 경제 이런 건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미국도 사실은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고 모든 지금 한미 관계가 이제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상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시킨다? 그다음에 그러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다시 올라간다? 이러면 진짜 대한민국에 진짜 디스카운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나라는 도대체 못 믿겠다. 저 야당은 사람들 전부 다 탄핵. 실제로 어제 노정면이가 이야기했던 게 현실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노정면이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줄 탄핵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냥 국무회의를 무산시켜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야말로 내란 아닌가요? 진짜? 그거야말로 내란이에요. 진짜 의석만 있으면 이거 내란죄로 진짜 저 탄핵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근데 뭐 국회의원은 뭐 탄핵 대상이 아니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내란은 군대를 동원한 내란이었다 한다면 얘들은 자기들의 입법권을 가지고 지금 사실상 정부를 마비시키는 내란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저는 뭐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라 봅니다. 이거 그냥 넘기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때는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나서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저 무도한 지금 이 이재명 이 민주당을 그냥 놓고 볼 수 없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이게 이재명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요. 국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저작자는 입법권을 가졌는데 저 정도 저렇게 하는데 네. 저기다가 대통령 권한까지 가지고 있고 거대 야당을 여당으로 거느리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뭔들 예.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나라를 완전히 국채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저쪽에 어떤 못하는 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뭔가 새롭게 태어나고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이재명만 반대하면 된다. 이재명만 안 되면 된다라고 해서 똘똘 뭉친다는 거는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제 이재명 공포증, 이재명 포비아 때문에 뭐 탄핵을 반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이재명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재명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의 그 국민 다수로부터 인정받고 지지받지 못하는 정당으로 쪼그라들면서 오히려 이재명의 집권을 도와주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참 제가 보면요, 이 보수들은요, 뭐 전체가 아니라 이 보수의 어떤 표상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과 예를 들어 보면 진짜 이 그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분들 같아요. 이게 마치 자기가 하는 일이 진짜 보십시오. 지금 윤 대통령 저 개헌하는 바람에 저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돼버리고 보수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지 않습니까? 근데요, 정작 윤 대통령은요, 지금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건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 만나면요, 뭐 엉뚱한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최근에 대통령 만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옛날에 프랑스 갔을 때 그 할 때 그 무용담을 그냥 뭐 자랑스럽듯이 그냥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났던 분들이 진짜 이 사람 이거 지금 제대로 민심을 파고 있나? 이런 생각이고, 지금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연 전술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같은 그 서울법대 동기들이나 알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하려고 그러다가 다들 대통령의 지금 태도나 이걸 보고서 아우 나 이제 안 낄란다. 안 할란다. 전부 다 그렇게 돌아서 갖고 지금 할 사람이 없대요. 지금 유일하게 김홍일 지금 전 방통위원장만 네. 혼자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석동현 변호사도 안 한다고 그런대요. 수임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그냥 대변은 해주겠는데 지금 윤곽근 전 고검장도 지금 발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중간 허리에 있는 이 실무자급 그것도 지금 아무도 구성 못했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철희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에서 서정욱 변호사한테 아니 그 서정욱 변호사님 그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서정욱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방송에서 이거를 변호해야 돼서 직접 못. 방송 변호? 아니 그 배성이 뭐 다 있잖아요. 왜 안 해요 거기서? 그거 실무자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글쎄요. 그들 그렇게 저 윤 대통령 팔아서 그냥 뭐 승승장구하고 회원도 만들고 하는데 왜 본인들은 안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웃기는 거랍니다. 진짜 이게. 솔직히 비겁한 거죠. 정말 대통령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나마 저 박근혜 대통령 때는 도태우 변호사라든지 뭐 최명성 변호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끝까지 지켰어요. 진짜 박 대통령 저 수임료 한 푼 안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그래도 끝까지 지켜내서 변호를 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본인이 검사 출신인데도 뭐 서울법대 7구학번 검사 출신인데 친구들조차도 지금 외면받고 네. 왜 외면받겠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 동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태도가 보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계엄 하나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지금 탄핵하고 수사까지 하는 거야. 계엄 하나 했을 뿐인데. 저는 그 이야기에 그냥 머리가 아주 어지럽더라고요. 계엄 하나 계엄 하나 했을 뿐인데 뭘 그거 갖고 나를 지금 이렇게 수사하나 왔다 가라 지금 헌법재판소 가라 왜 이렇게 하냐고 지금. 그 계엄 조그만 거 하나 했을 뿐인데. 그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위중한지 뻔히 아는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윤 대통령 만나는 분들이 좀 이해가 돼요. 대통령이 지금 전혀 이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구나. 계엄 하나 했을 뿐인데.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야 진짜. 계엄 하나 했을 뿐인데. 예? 그리고 지금 헌재는요 지금 뭐 계속 진행한다고 그럽니다. 진행하고 참 희한한 게요, 이재명 대표 있잖아요. 네. 항소심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임한대요. 그 국선 네? 변호인 선임을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왜 뭐 이사불명 폐문부재 해갖고 그 송달 그 안 받고 피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기사화되고 뭐 하니까 의원회관에서 그걸 받긴 받았잖아요. 네. 받았으면 바로 이제 변호인 선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재명 주변에 변호인 하겠다는 사람이 줄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근데 안 하고 또 개기고 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저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국선 변호인 말고요. 내가 이렇게 그 사선 변호인 내가 다시 넣을게요. 네. 그럼 또 교체하고 또 뭐하고 시간은 그럼 뭐 늘어나요. 며칠 버는 거예요. 또. 하여튼 며칠 버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안 씁니다만 정말 잔대가리 하나는 네. 정말 아우 잔머리도 아까워요, 솔직히. 진짜. 예, 예. 잔머리 하는 것도 아깝고 솔직히 잔대가리 하나는 정말 아유 어떻게 하면 재판을 연장할까 연기할까 아주 꼼수가 네.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네, 징글징글합니다 네. 진짜.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수 있을까요? 예. 정말 말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돌아서면 달라요. 그러니까요. 예? 내가 언제 그 이야기했는데 아이 뭐 정치보복 뒤에서 조용히 해야지. 아유 이딴식 이야기는 하고 있고 큰일입니다 진짜.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도요 저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제가 거듭 제 주장이 말씀드리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있어야 되고 좀 더 우리가 떳떳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대안 세력으로서 이 세력이 그래도 이재명보다 낫다 라는 걸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제가 그냥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